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요. 김채원 작가의 화해라는 작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먼저 작가 소개부터 해볼게요. 작가 김채원, 강원도 인제 출신, 현실성이 없는 사람이지만 판타지를 좋아하진 않는다. 나는 텔레비전 속에서 퀴즈쇼를 관람하고 있었다. 텔레비전을 보는 게 아닌 그 속에 있었다. 퀴즈쇼는 도전 골든벨처럼 화이트보드에 정답을 쓰고 답을 올리는 형식이었는데 나는 룸메이트 언니와 함께 그 퀴즈쇼를 보던 도중 낯익은 얼굴을 보았다. 내가 평소에 즐겨 듣던 방송에서 나오는 영화평론가와 작가였다. 그들과 눈이 마주친 난 내가 몰래 좋아하던 걸 들킨 중학생처럼 부끄러웠다. 나는 채널을 돌렸다. 언니, 우리 다른 거 보자. 내가 황급히 채널을 돌리려 하자 덩치 큰 작가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도망치다가 숨을 곳이 없자 모래에 자신의 얼굴을 묻은 멍청한 타조 마냥 난 내 얼굴을 책상 아래 숨겼다. 내 몸의 반은 책상 밖으로 나와 있었고 얼굴만 책상 아래에 있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다. 작가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언니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니 이번엔 내 옆으로 와 질문을 했다. 오늘 퀴즈쇼를 관람하신 기분이 어떠세요? 작가의 물음에 나는 선생님에게 갑자기 질문을 받은 내성적인 학생 마냥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냥 그래요 라고 얼버무렸다. 나는 내 바보 같은 얼굴이 떠올라서 도망쳐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 작가가 내 주위를 어슬렁거려서 나는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로 안절부절 못했다. 그러다 조금의 용기를 내려는 찰나 작가는 나에게 오더니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기 시작했다. 나는 너무 아파 울면서 작가의 손을 빼냈지만 계속해서 내 옆구리를 찔렀다. 손가락은 칼처럼 날카롭게 느껴져 갈비뼈 깊숙이 닿는 것 같았다. 살을 베어내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작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 몸 위에 자신의 몸을 얹어 짓누르기까지 했다.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한 나는 화가 날 대로 나서 아저씨의 딸로 보이는 아이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몸집이 작고 짧은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던 아이는 내가 침을 뱉자 자신이 당한 수모에 분했는지 세상 사람들이 떠나갈 듯이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가 울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아저씨가 내 뺨을 때리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내가 비참하게 맞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리거나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채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오히려 몇몇은 네가 잘못했지 라는 석연찮은 표정을 지을 뿐이었다. 일단 어떻게든 이 미친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내 눈앞에는 동그랗고 깊은 연못이 있었다. 나는 주저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러자 차가운 물살이 내 몸을 휘감았다. 물살은 새지 않았고 숨을 쉴 수 없었을 텐데도 육지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편했다. 육지에선 나를 찾아내겠다며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치는 작가의 목소리와 한 여자의 우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내가 당한 일에 대한 분노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걱정 사이에서 잠시 갈등했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먹고 내 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것 같이 깊이 잠수한 채로 수영하며 헤엄쳤다. 그 후 꿈에서 깨어났다. 새벽 5시 20분. 더 잘 수 있었는데 나는 더 잠을 잘 수 없었던 아쉬움과 꿈에서 수영했던 내 모습을 떠올리며 일어나야 했다. 아직도 내 몸이 물 위에 있는 것 마냥 둥둥 떠 있는 것 같다. 코로나로 인해 학교엔 가지 않지만 늦잠을 자거나 생활 패턴을 바꾸는 건 나 스스로 만족스럽지 않은 짓이었다. 무엇보다 집안에서 백수인데 잠만 자는 것도 눈치가 보였다.
눈치 보지 않고 아침을 보내기 위해 나는 항상 가족들보다 일찍 일어나 신문을 읽는다. 신문 읽는 걸 들키면 아빠만의 정치 세계를 들어야 한다. 아빠는 여러 기자들의 보도가 아닌 몇몇 사람의 흘러가는 말과 소문을 믿을 뿐이었다. 제니야, 뭐 보니? 오늘도 아빠는 내가 신문을 읽는 게 못마땅한 눈치다.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쉰 뒤 신문이요 라고 대답했다. 그런 거 보지 말랬지. 뻔한 대답이 돌아왔다. 나는 언론인이 될 거라 신문을 안 읽을 수가 없다고 하자 아빠는 신문 읽기는 글자로 쓰여진 거짓말을 배우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럼 아빠가 진실된 글로 쓰여진 신문 구독료 내주면 안 돼요? 요즘은 진실된 글이 없어. 여러 사람들의 말을 믿는 게 훨씬 나을 거다. 어렸을 땐 그저 부모의 말이 전부였는데 요새는 의문스러워졌다. 사람은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글로써 읽고 말하며 배우는데 무엇을 믿으란 말인가? 처음 태어나 엄마라고 말하는 순간도 그림 카드를 보고 글자를 배우는 것도 모두 글이었다. 하지만 아빠의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명성을 가진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홀릴 줄 아는 뛰어난 언변이었다. 자신의 마음에 들거나 믿음이 갈 것 같은 몇 사람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행동했다. 나는 학교에서 아빠의 행동을 인지부조화라고 배웠다. 자신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워 계속해서 스스로의 믿음을 강화할 수 있는 말만 듣는 것이다. 한 번은 그래도 여러 사람의 말을 들어보는 게 좋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런 나를 보고 아빠는 내가 너무나 순진하고 무지한 것으로 치부해버렸다. 어쩌면 그런 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사람을 완전히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빠는 이런 나를 많이 걱정한다. 세상엔 사기꾼들이 많아, 제니야. 아빠는 내가 혼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걱정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우리 부모님은 22살씩이나 된 나를 한두 살 먹은 어린애로 보는 경향이 있다. 물론 우리 부모님뿐만이 아닌 많은 주위 사람들은 나를 걱정한다. 현실성이 없다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망상일지 몰라도 나는 아직 내가 가진 순진성을 믿고 싶다. 세상 살아가는 스킬이야 부딪히고 뜨겁게 데이면서 알아갈 것이고 아직은 나 스스로 정의한 것들이 맞다고 믿고 있다. 물론 요즘 들어 부모와 다른 생각을 가진 내가 아픈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예전 같으면 말 잘 듣는 착한 모범생이 되려고 했을 텐데 요즘은 부모와 사사건건 부딪히며 싸우고 부모의 말에 의구심을 갖는다. 그냥 있는 그대로 부모님 말을 받아들이면 편할 텐데 그게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아침도 아빠와 작은 논쟁을 벌였고 아빠와 대화를 잇기 싫어 공부를 한다는 핑계로 일찍 밖으로 나왔다. 난 의기양양하게 밖에 나왔지만 갈 곳이 없었다. 나는 누구에게도 갈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자 헛헛한 마음이 들어 가장 친한 친구에게 문자를 했다. 뭐 해, 정아? 오늘은 알바가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친구의 문자를 받자 나는 오늘 하루 함께할 사람이 생겼다는 생각에 금세 기분이 풀어졌다. 정아는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옆에 있는 존재로 가족과 같았고 어떨 땐 내가 가진 악한 생각을 대화로서 선으로 바꿔주는 선생이기도 했다. 정아와 친구인 나는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가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뒷부분 궁금하신 분들은요, 책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들려드린 작품은요, 새순 중에서 김채원 작가의 화해라는 작품 들려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새순도 마지막 작품까지 다 읽어드렸는데요. 저는 또 새로운 작품으로 찾아올게요. 안녕.